주식시장 얘기부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던 코스피가 급락을 한때 하면서 4,000선이 좀 붕괴됐다가 지금 장중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요. 일단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조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는 식당에 갔는데 온통 테이블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첫째. 오늘의 이 급락이 상당 부분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장 흐름을 안 보시고 지금 만약 시장을 열어가지고 딱 봤으면 뭐 그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크게 있습니다. 변동 없네. 네, 일단 마감만 보면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2.8% 정도 하락이었었고 4,000선을 지킨 4,004포인트로 끝이 났는데 그러나 장 초반 또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앵커께서 앞서 이제 사이드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사이드카는 코스피,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위아래로 5%가 변동됐을 때, 즉 5%가 급등하면 이제 상승 사이드카, 5%가 급락하면 하락 사이드카가 걸리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 사이드카, 이 하락 사이드카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중단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5% 넘게 오늘 급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형주들은 5%, 6%, 뭐 7% 하락은 거의 기본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수급 여건을 놓고 보면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2천억 순매도를 해서 이게 지난 2021년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뭐 하루 최대치의 매도였었는데 오늘 갱신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가집게이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2조 5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6천억. 오늘만 3조 1천억을 판 거예요. 그러면 네네. 어제 2조 2천억, 오늘 3조 1천억. 벌써 이틀간 5조 넘게 파는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연초 이후로 놓고 보면 코스닥은 뭐 거의 1조대 순매도, 코스피도 지금 거의 순매도입니다. 즉 6월, 7월부터 샀지 네. 1월부터 놓고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을 순매도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수급이 나빠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폭락하고 무너질 듯 한 게 왜 갑자기 마감에서는 4,000선도 회복하고 낙폭을 줄였을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이 네. 이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다 받아냈고요. 최근의 상승장, 급등장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선봉에 서면서 이 시총 1, 2위가 하루에 뭐 5%, 6%, 10%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특히 SK 하이닉스를 놓고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일종의 혈투라고 할까요? 오늘 이제 3조 가까이 판 것 중에 거의 40%, 1조 3천억을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때렸고요. 네.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받는 것도 밑에서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물량 나오는 족족 개인들이 난 하이닉스 살래, 난 하이닉스 살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중에는 거의 보합까지 하고 실제적으로 마감도 한 1, 2% 정도 뭐 이 정도라면 늘 있었던 이제 그런 주가로 떨어졌는데 일단 오늘은 개인들이 승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선방했다. 그러나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벌써 어제 2조 2천억, 오늘 3조, 내일 외국인이 또 팔게 되면 개인이 또 맞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도 실은 승부가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투매를 개인이 막아냈다, 승리했다 이렇게 좀 낙관하기는 이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 주가도 4%가량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한번 들어보고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NVIDIA is the prime company in the world for that. And we will let them deal with NVIDIA, but not in terms of the most advanced. The most advanced, we will not let anybody have them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거래는 허용할 거지만 최첨단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 발언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저게 이제 CBS의 인기 프로죠. 네. 시사 프로그램 60미닛이라는 우리는 60분 이러는 거기 때문에 생방도 아니라 녹화와 편집까지도 가능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방금 보셨지만은 지금 최첨단 칩 아마도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미국 외에는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네. 나중에는 미국 외에는 못 갖게 하겠다. 즉 그러니까 블랙웰의 수출을 통제하는 건가? 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요. 실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무리 트럼프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인 엔비디아가 수출하는 그것도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일종의 좀 적대적 국가도 아닌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잠시 가라앉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즉 간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AI 거품론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 저런 악재들을 다 뭐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악재들을 반영하다가 아 그랬지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블랙을 통제한다고 했지 이것도 실은 그럴지 몰라라는 이제 공포감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간밤에 잘 버티다가 2%대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4%까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좀 발언 행태들 하고 저게 생방이 아니라 일종의 녹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은 약간의 체크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못 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의 활용은 가능하겠죠. 자신과 그러니까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된 나라는 괜찮지만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나라에 한해서는 그걸 빌미로 엔비디아에 대한 저 블랙웨어를 수출을 좀 막는 이제 이런 카드로 좀 쓸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발언의 진위 여부 그리고 저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젠슨 황이 네. 26만 장 GPU. 이거는 공급받는데 문제 없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된 사안이었었고 우리는 뭐 전통적인 우방인데다가 저 AI 칩 블랙웨어를 만드는데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는 대목이고요. 저 다음 루빈 시리즈도 우리의 HBM4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런 대목이라면 뭐 우리의 GPU 26만 장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등등 이 대형 반도체주들 좀 하락 움직임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이 그럼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하락의 시작점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 어느 쪽에 좀 무게추를 두고 계세요? 이게 다시 돌아 AI 거품론으로 가거든요. 네. AI 거품론이 한번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그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이제 뭐 공장이 돌아가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러니까 AI 거품론이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이제 AI 거품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앞단은요. AI 칩을 만들고 이걸 모아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클라우드를 투자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뒷 레벨 이걸 가지고 AI 솔루션을 가지고 또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금 제대로 돈 버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그 뒷단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간밤에 또 주가를 한번 뺐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뭐 AI 방산 솔루션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텐데 그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주가를 빼버렸잖아요. 뭐 챗GPT, 오픈 AI 챗GPT도 유료 뭐 구독자 수 는다 하는데 지금 뭐 1억 명 전후로 더 이상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억이 돼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AI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돈 버는 게 확인이 안 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국내에는 또 하나의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은 어제와 오늘 이렇게 AI가 힘들었으면 자동차로 좀 선방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앞에도 논의를 잠깐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어제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핵 추진 잠수함에 MOU와 팩트 시트가 이제 나온다고 했다가 못 나왔고 오늘도 실은 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MOU와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되면 이게 무슨 점이 좋냐? 일단 자동차 관세가 명확해지거든요.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AI가 잠깐 주춤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으로 시장을 좀 받칠 수가 있는 것 하나 그리고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뭐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벨 자체로는 1,448원이거든요. 이게 1,450원을 넘어가면 또 위가 열려요. 뭐 1,500원도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왜 환율이 오르느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큰 이유로 꼽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팩트 시트하고 MOU가 공개가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국회 입법 들어가고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자동차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외환 시장에 좀 안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키워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